지난 연휴 동안 전 세계적인 대형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입니다. 29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전국에도 거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얽혀 있다는 거겠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전격 취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으로 다시 불붙나 싶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도 멈춰섰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 그리고 국제 정세와 경제에 미칠 영향 따져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을 한 게 지난 2일이죠. 그러니까 사흘 정도가 지난 건데 뭐 처음에는 많이 위중하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꽤 회복이 된 모양입니다. 뭐 내일 퇴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발표까지 나왔는데 뭐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예, 지금 아직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첫날 병원 측에서 회담을 할 때 상당히 좀 애매하게 정보를 전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첫째는 뭐 백악관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냥 그 공식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심각하다는 그런 소식을 좀 무명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언론이 상당히 좀 괜찮다고 비공식적으로는 안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해서 혼란이 됐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게 72시간 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이 아니라 그 전에 감염이 되지 않았느냐, 그 전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많이 또 퍼뜨리지 전염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산소를 줬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지금 산소는 보충받고 있지 않다 그런 표현만 썼어요. 그렇게 예. 되니까 나중에 산소 보충 공급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어저께 새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정보들이 좀 나온 다음에 좀 한때는 굉장히 걱정한 단계까지는 갔지만은 그래도 뭐 목숨이 위험하거나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입원을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은 좀 월요일은 좀 무리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가능은 하다 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약은 계속 치료는 받고 있지, 약 치료는 계속 받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산소 치료나 뭐 그런 심각한 거는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고령, 비만, 남성이라는 이 고위험군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일단 회복세를 보인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확진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지금 동정심을 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지금 공화당마저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 지난주에 있었던 TV 토론에서도 자기는 그냥 그 마스크 별로 안 쓰는데 필요할 때만 쓰는데 바이든은 부통령 후보는 그냥 뭐 어디 가서든지라도 아주 큰 그냥 마스크만 쓰고 사람 접촉 피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뭐 비판한다고 볼 수도 있고 놀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감염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편 자체에서도 이렇게 걸린 거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기 그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은데 지금 동정심이 좀 가긴 했지만은 지금 대선에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설문조사가 나온 건 없지만은 예. 그렇지만 대강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은 그러면 트럼프 지지층은 계속 트럼프 지지층이고 그리고 트럼프 반대파는 계속 반대파고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게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반대로 봤을 때 바이든 후보에게도 별 이득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특히 TV 토론 다음에는 편이 굉장히 갈라졌기 때문에 예.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독감 자체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이게 크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뭐 다 걸릴 수 있다.
관리를 잘못했지만 그래도 운이 나쁜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측에서는 봐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계속 그러지 않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그 대선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전에 벌어졌던 TV 토론에서는 사실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었습니다. 그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꽤 유의미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느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4년 전 대선 때에도 힐러리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인단 방식 때문에 지지율 가지고 뭐 대선의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라는 지적인데 이 선거인단 방식으로 인한 이 대선의 영향 이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선거인단 쪽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미국에서 몇 주는 언제든지 공화당이고 몇 주는 언제든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는 그냥 뭐 기정사실로 다루고 좀 그 경합성이 심한 그런 몇 개 주를 위주로 특히 경합성이 심하고 또 인구가 많은 네. 그런 주를 위주로 보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쪽에서 많이 이득을 봤어요. 그것도 크게 이득을 본 게 아니라 한 1, 2%로 이겼습니다. 1, 2%로 이겼는데 이 선거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됐냐면 1, 2%로 이겼다고 해도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투표 그 표를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46.1%대 48.2%로 졌어요. 네. 그렇지만 선거인단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304대 227로 이겼거든요. 170 선거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주별로 설문조사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대부분 경합성이 높은 주들은 지금 바이든 부통령이 한 2% 내지 8%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판단을 할 때 설문조사 통계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길 가능성이 한 75에서 80%,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이 한 20 내지 25%인데 이걸 해석한다면은 가상세계가 100개가 있다면은 예. 가상세계가 100개가 있다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가상세계가 그래도 20개 내지 25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영 도박을 하려면은 바이든 후보가 확률을 이길 거라고 따지자면 바이든 도박을 후보가 해라. 좀 더 유리하다라고 예, 볼수 그렇게 봐야 있겠네요.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 내 상황은 이 정도로 하고 미국 밖의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일 관심 있는 건 우리나라겠습니다만 그 전에 중국 상황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죠. 아무래도 워낙 최근에 많이 대립했던 곳이어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최근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는 게 사실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중국을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망이 나오기를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 썩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미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일부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게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게 중국이 더 싫어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아주 강경한 매파 그러니까 그 중국의 어떤 헤게모니 노리는 그러니까 중국을 절대적으로 압박시켜야 된다는 그런 파들의 신호를 많이 받고 있지만은 예. 그래도 그것을 자기 필요성에 필터를 해가지고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중국한테 좀 약간 뭐를 주는 게 더 유리하다. 중국이 뭘 줬기 때문에 나도 뭐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런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서 보기에는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선되면은 심하지만은 그래도 뭐 조금씩 요거 주면은 그러면은 상황이 너무 악화되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바이든은 처음에는 좀 중국에 대한 비둘기파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매파로 좀 전환됐다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 헤게모니 매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매파인데 그런데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 경제 문제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인권 문제, 위구르족이나 뭐 홍콩 자치 문제나 그런 인권 문제를 손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웃 나라들의 국경 문제도 이제 관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넓은 분야의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더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임기 초서부터 다른 국가들하고 다 무역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응하는 어떤 국제적인 연맹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적으로 연맹을 맺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까다로울 수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나라 영향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주로 예정돼 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10월 깜짝 발표설이 돌던 뭐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프로세스도 좀 중단이 되는 분위기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증시 혹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어떤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데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폼페오가 우리나라에 안 오는 이유로 본다면은 요거는 순수하게 트럼프 그 코로나 그 감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몽골리아도 안 가거든요. 네. 다만 일본에는 가는데 일본은 이번에 수상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래도 뭐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번에 바뀌자마자 좀 만나는 게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선 우리나라하고 좀 몽골리아는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10월 서프라이즈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네. 북한이 될 수도 있었고 미국 내에서는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를 얘기할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감염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폼페오는 일단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게 좀 더 필요하다. 뭐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선 좀 빨리 돌아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걸 가지고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뭐 종전이든지 아니면은 뭐 그 협상 다시 시작한다든지 그런 불씨를 좀 살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인데 예. 그런데 그거는 뭐 미국 측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지금 급한 일은 현재는 아니죠, 아니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뭐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가 뒤로 밀린 것 외에도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쳐오고 있었던 건 미중 갈등이었죠.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문제인 상황에서 이번 주면 3분기 기업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3분기 또 4분기까지 기업 실적을 전망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 3분기, 4분기 기업 실적은 그래도 제가 좀 조금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2분기도 특히 우리가 좀 잘 안 될 거다 좀 예측을 했었는데 예. 그래도 다 그냥 우리 예상보다는 좋았어요.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를 본다면은 3, 4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3분기는 좀 반짝 그렇게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EU가 그래도 3분기 초에는 좀 코로나 독감을 극복하는 것 같았고 경제 회복되는 것 같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런데 지금 그 9월 말서부터 본다면은 그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코로나 독감이 다시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선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대선 때는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면이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좀 특히 주식이나 금융시장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해가지고선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미국의 실업 숫자도 봐도 일자리가 늘긴 했지만은 옛날보다 좀 덜 늘었다. 그렇게 되어서 좀 둔화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선 조금은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이런 그 4분기에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뚫고 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 혹은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추석 때 좀 약간 걱정됐던 게 이게 경제를 택하느냐 아니면 코로나 독감 감염 방지를 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 독감 경제를 택한 국가들이 끝에 가서 잘 된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네. 다 감염을 먼저 그 경제를 시작한다고 해도 일단 감염을 잡은 나라들은 지금 그 상당히 순조롭게 지금 그 경제가 그래도 좀 잘 운영되고 있고 네. 경제를 택한 나라들은 지금 코로나 독감이 악화되면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코로나 독감 그 감염 방지를 잘했으니까 그거를 제일 목표로 두고 그다음에 경제는 뭐 일단 그 틀 안에서 최대한 살리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제일 목표는 그 감염 방지에 둬야 될 거다. 최소한도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